안녕하세요. 배구 김한입니다. 지금 여러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주제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제가 행동 반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안 다니고요. 보통 집, 공장, 매장, 가끔 이제 매장에서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거 점검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외부를 나가서 무슨 뭐 생활에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뭐 여행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벌써 여기서 산 지도 거의 20년 돼 가는데 그동안에 유튜브를 안 찍어가지고 여러 곳을 다녔을 때요. 그래서 지금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요 어떤 주제 이야기 할까요? 태국 생활하면 아니지, 태국 생활 아니지, 외국 생활하면은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항상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기. 사기라 그러죠. 사기. 외국 생활하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무슨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도 한국 사람한테 당해요. 조심하라 하는데도 당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정보를 잘 모르고 현지 언어도 잘 안 되니까 한국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게 될 때는 그만큼 나에 대한 약점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그 모르는 걸 가지고 선한 마음이라면 순수하게 도움을 줄 것이고, 선한 마음이 아니라면 뭔가 작업칠 계획을 쌓아가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었고 그걸 해서 교훈을 얻고요. 뭐 지금은 사기 당할 건더기도 없어서 이제 그건 아닌데, 사기 치는 것도 봤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사기 종류의 것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돈 냄새 맡으면 이거 진짜 이 사기꾼들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돈 냄새 맡았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뭐랄까, 지금 뭐 주머니에 있는 뭐 100바트 1000바트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다 생각해 두면서 작업을 칠 겁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요.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전문 사기들은 뉴스를 보세요.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끼리 한국에서 사기를 칠 때도 어떻게 해요? 막 큰 돈은 크게 작업을 하죠. 맞습니다. 제 영상이 아마 그 사기를 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상이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를 싫어하는 그런 사기 전문가들은 저를 싫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 영상을 공부를 해물으세요. 사기라는 게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랑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작게 거짓말 했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잘 먹혀요. 먹히니까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응용해서 해볼까? 근데 그것도 또 먹히고. 그렇습니다. 사기는 사기 당한 사람이 어떤 모르는 것, 무지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욕심, 조금 덜 투자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치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에 당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세상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 아닌 사기에 휘말리게 되고요. 뭐 사기 친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 아니라고 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사기고. 그런데 외국에서 사기 당한 거는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면 외국 법을 따르잖아요. 계약서도 한국인끼리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이 벌어진 곳은 외국이고, 지금 태국이니까 태국이라 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태국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럼 여기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법을 따라야 되고, 또 여기서 증거를 찾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사기당하면은 거의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것도 한국에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계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에서 사기가 극성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기꾼들이요, 무슨 뭐 허접하게 뭐 옷 입고 또는 또 허접하게 뭐 거짓말 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가라서 그냥 뭐랄까 진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사기꾼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사기를 쳤다면. 네, 믿음직스럽잖아요.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뭐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엮이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치거나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달콤한 얘기 안 합니다. 네, 달콤하지 않은데 진짜인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달콤한 말로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기에 대한 건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술집일까요? 아니면 뭐 우연찮게 태국어 학원에서 알게 된 누구?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알게 돼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까요? 네. 그리고 사기를 당하려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뭔가 있어야 사기를 당할 거 아니에요. 뭐 돈도 없는데 뭐 이런 백패커스 그런 거 젊은 이렇게 투지로 와가지고 여행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것을 알아보는 탁월한 센스, 감각이 있습니다. 탁월한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를 숨기려고 이렇게 한다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굴에 다 나와요. 아, 저 사람 딱이다. 내 먹잇거리다. 말은 안 하죠.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저는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말하는 게 100% 정답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저만의 뇌피셜과 그냥 옆에서 본 이제 그런 경험담, 주관적인 경험을 따라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꾼 아니에요. 절대 사기꾼 없습니다. 사기꾼은 없어요. 사기를 서로 어쩌다 보니까 사기가 돼서 저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꾼은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기들은 골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골프 안 치고요. 골프장도 안 가고, 집이 골프장 안에 있어요. 바로 그냥 그 골프 클럽 앞에 집이 있거든요. 걸어가면 골프장이에요. 네. 차도 안 타고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네. 일단 재미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그거 골프 한번 휘두를 시간에 여기 와서 비누라도 한 번 더 휘두르는 게 더 낫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골프 칠 시간에 달리기라도 한 번 더 하지 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정도 레벨이 안 차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되는 모든 사기에 대한 발단은요,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골프를 친다는 거는 뭐 이래저래 약간 돈도 있다. 그 다음에 골프를 치면은 저 사람 왠지 믿음이 가. 이거 골프 치니까 저 하면 엄청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면은 저도 딱 골프 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계속 그냥 한번 휘두르고 다음 사람 휘두른 거 기다렸다가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뭐 또 그것만 해요. 뭐 저녁에 또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죠. 왜냐면 보통 어떤 약속을 잡거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솔직히 어떤 한 상대와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려면은 양쪽 간에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는 골프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이 골프에서 사기를 이루어지는 전문가들은 아마 우연한 그런 뭐랄까 만남, 누구 아는 지인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투자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하고요. 뭐 어떤 일에 대한 거. 왜냐면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최대한 습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사기 전문 그런 거라고 뜻을 하지만은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랬더라 그런 거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저런 거 있구나. 그래서 보통 사기라는 거는 이제 금전적과 정신적 물질과 어떤 물질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피해를 가장 막심하게 보는 거는 물질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대가 사기를 많이 맞을까요? 40대가 맞을까요? 50대가 맞을까요? 20대가 와서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대 뭐 사기 당할 게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사기를 치겠어요? 사기 못 치죠. 30대도 그렇죠. 30대도 뭐 웬만해서 진짜 울트라 그런 전문 진짜 막 사기에 도가 텄다 막 이런 사람 아니구나. 30대부터 사기를 칠까요? 40대가 칠까요? 왠지 칠 것 같죠. 40대도 40대 약간 어정쩡한 나이입니다. 왜냐면 일어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는 적어도 정신 세계관이 뭔가를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이대가 바로 50대 전후반이에요. 50대 전후반 안에 쇼부 칩니다. 거기서 작업 치고요. 이제 뭔가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굉장히 위험한 나이대입니다. 지금 40대 초반에 저 같은 초중반에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려면은 혼자서는 작업 못 치고요.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작업을 쳐야 됩니다. 하지만 50대 정도 간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외국에서 약간 오래 살았고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많이 좀 사기 비슷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거나 피해를 끼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감각이 있어요. 왜냐면 막판이거든요. 60대 전에 한번 좀 털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골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뭐랄까 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건 좋지만 나에 대한 부족함을 약점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점이라는 거는 뭐 어디가 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골프 정도 치는 사람들이 뭐랄까 학식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고 또 골프를 한두 번 쳤겠어요? 엄청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쳤던 그 상대방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골프 칠 여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골프 치면서 여러 가지 알고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경험도 풍부한 분들이 이 사기라는 그 올가미에 엮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잘 걸리거든요. 되게 아는 사람들이 더 잘 걸려요. 모르면 몰라 안 걸려요. 약간 무식하다? 저처럼 무식하면요 잘 안 걸려요. 모르니까 신경도 안 써요. 비트코인 뭔지도 몰라. 주식이 뭐야. 절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 생활에서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 술집이냐? 뭐 길거리 가다가 커피숍이냐? 뭐 어디 언어 학원이냐? 그런 게 언어적인 학원 그런 거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이 정도의 레벨급에서 나이대에서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요거 좀 더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벌써 영상을 찍게 된 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요. 사기라는 건요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사기가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 안 나게 하면은 가장 그게 좋은 거겠죠. 교통사고 나면 뭐 100% 상대방 책임이든 내 책임이든 몇 퍼센트 정도 있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진짜 운이 없는 것도 책임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도 아침에 또 일을 열심히 시작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